프로고브 리그 여자부 정관장 레드스팍스의 몽골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잉크시 자미안 프랩 앵서일르는 2025년 12월 19일 GS 칼텍스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 이상의 상징성과 파장을 던져주었다. 정관장은 경기 결과 1대3 패배를 기록하며 하위권 탈출에 또다시 실패했지만 잉크시의 코트 위 존재감은 분명한 뉴페이지였다. 일간스포츠 1세트 시작과 동시에 그는 오픈 공격으로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첫 득점을 책임졌다. 이 한 장면에서부터 정관장이 올 시즌 기대했던 변화의 출발점이 읽혔다. 잉크시는 블로킹 2득점, 서브 에이스 1득점 등 총 11득점을 올리며 인상적인 첫 경기 활약을 펼쳤다. 이는 단지 득점 숫자 이상의 의미다. 새로운 공격 옵션이 만들어지고 팀 전술의 다양성이 넓어졌다는 사실은 정관장 구단 전체의 전략적 전환점을 암시한다. 그러나 결과는 냉정했다. 정관장은 경기 중반부터 GS 칼텍스의 공격 집중력과 세트 운영에 밀리며 흐름을 빼앗겼다. 특히 2세트 이후 리시브 불안과 잦은 범실이 반복되며 흐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직면한 현실이다. 인쿠시가 득점 기여를 했음에도 팀 조직력이 완전히 녹아들지 못한 측면은 아직 개선 여지가 크다는 신호로 읽힌다. 노컷 뉴스. 전문가들은 이번 데뷔전이 단순한 경기 이상의 평가 잣대를 필요로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예의 데뷔전이라는 점. 잉코시가 팀 후정 기간이 짧았다는 점, 그리고 정관장이 올 시즌 분위기 반전을 위해 과감한 교체 카드를 던졌다는 점은 모두 중요한 분석 포인트다. 실제로 정관장의 감독 고이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인쿠시가 전술 이해와 팀 케미스트리 면에서는 보완할 점이 명확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냉정하면서도 희망적인 평가를 내려. 핀포인트 뉴스. 이번 경기에서 나타난 인쿠시의 영향력은 단지 수치로 환산될 수 없다. 그가 첫 득점을 만들어낸 순간부터 코트 위에서의 움직임은 정관장의 공격 라인을 확장했다. 팀 동료와의 볼 흐름이 아직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초반 리드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인쿠시의 공격 전개 능력 덕분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그렇기에 많은 전문 해설가들은 인쿠시가 없어졌더라면 정관장의 패배는 더 참혹한 점수차와 압도적인 역전패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브리그 데뷔 무대에서 11득점을 기록한 몽골 출신 루키의 존재감이 이번 경기 흐름을 만든 결정적 요소가 된 셈이다. 이 부분은 시즌 후반 레이스를 앞둔 정관장의 전략 구상에서 인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인쿠시가 첫 경기에서 남긴 득점 이상의 전술적 자산 가치는 앞으로 시즌 전체 분석의 중심 테마가 될 전망이다. 정관장이 인시 영입을 결정한 것은 단순히 교체 카드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위파위 시통을 대체하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이는 곧 팀 전력 재정비와 중장기 리빌딩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민쿠시는 올 시즌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했으며 몽골 프리미어리그 다르안 모글스에서 활약하며 꾸준히 경기 감각을 유지해온 선수다. 정관장은 팀 성적 부진 속에서 분위기 전환과 새로운 공격 옵션 확보를 위해 과감히 아시아 쿼터를 활용했다. 경기 뒤에는 현장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인시에게 지급된 거액의 데뷔 보너스 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적 조건과 연동된 성과 보너스가 존재하며 특히 리그 경쟁력이 검증된 외국인 선수 대비 인시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동기부여용 인센티브가 포함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보너스 구조는 많은 팬과 전문가 사이에서 단순 금전적 보상 이상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외 출신 신인이 약속된 경기 기한을 인정받는 동시에 팀이 장기적으로 함께 갈 후보로 투자했다는 신호인 셈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단지 인시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한국 팬들에게 배구 예능 프로그램 신인 감독 김영 출연을 통해 익숙한 얼굴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능 출신이지만 경기력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은 국내의 미디어와 팬들의 관심을 한층 고조시켰다. 그 관심의 일부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기도 한다. 티켓 판매, 중계 시청률, 그리고 해외 팬덤의 유입까지 여러 요소가 결합되면서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전체의 긍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냉정한 평가와 기대치 재설정은 여전히 필요하다. 인쿠시는 분명 재능 있는 공격수이지만 한국 리그는 세계적으로도 수비와 전술 수준이 매우 높은 리그다. 그의 움직임과 공격 패턴은 첫 경기에서 충분히 보여졌지만 정관장 조직력에 포함돼야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낼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단지 경기력뿐 아니라 보너스와 계약 조건에 대한 합리적 기대치 설정의 문제다. 또한 보너스 지급 여부와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단이 장기적으로 어떤 인센티브 구조를 활용할지도 주목거리다. 선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구조는 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인쿠시 스스로에 대한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순한 경기 결과로 보너스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선수 관리와 성과 평가 시스템 전반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인쿠시의 B리그 데뷔전 이후 가장 빠르게 반응한 쪽은 한국 팬들만이 아니었다. 몽골 현지 언론과 배구 커뮤니티는 정관장과 GS칼텍스의 경기 결과보다도 인쿠시 개인의 출장과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췄다. 몽골 언론은 이번 경기를 패배 속에서 확인된 가능성, 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자원이라는 표현으로 평가하며 인씨가 한국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적, 신체적 조건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격 타점과 블로킹 타이밍, 그리고 데뷔전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심리 상태가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 반응은 단순한 애국적 시선에 그치지 않는다. 몽골 여자 배구는 아직 아시아 최상위권과는 거리가 있지만 인쿠시의 사례는 몽골 선수도 V리그 주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설레를 만든다. 이는 곧 선수 개인의 커리어를 넘어 몽골 배구 전체의 시장 가치와 국제적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몽골 현지에서는 인쿠시의 경기 장면이 반복 재생되며 한국 리그에 대한 관심 자체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다시 시선을 코트 안으로 돌려보면 정관장이 직면한 현실은 여전히 냉기정하다. 인쿠시가 투입되며 공격 옵션은 늘었지만 세트 후반 집중력과 수비 조직력 문제는 그대로 노출됐다. 이는 외국인 선수 한 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 정관장이 인씨 중심의 공격 재편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를 하나의 축으로 삼아 전체 밸런스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인씨는 해결사가 아니라 확장 카드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인쿠시의 역할 설정이다. 첫 경기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공격을 시도했지만 상대팀의 분석이 본격화되면 상황은 갈라진다. 서브 리시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블로킹 타겟이 될 가능성, 그리고 체력 관리 문제까지 모두 현실적인 과제다. 정관장이 인쿠시를 당위 반등용 카드로만 활용할지 아니면 시즌 후반과 다음 시즌까지 내다본 핵심 자원으로 키울지는 이 지점에서 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데뷔전이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인쿠시가 없었다면 정관장은 더 참혹하게 패배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점수차 이상의 경기 흐름, 초반 분위기, 그리고 상대 수비를 흔든 장면들은 분명히 존재했다. 이는 정관장이 올 시즌 남은 경기에서 최소한 무기 하나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인쿠시는 상징적인 화제성 선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관장의 전력을 실제로 바꾸는 실질적인 카드가 될 것인가. 몽골 언론의 기대, 팬들의 관심, 그리고 구단의 선택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그의 진짜 시험대는 이제 시작된다. 2025 시즌 내내 역대급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 안세영을 두고 결국 중국 언론이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 선수의 강함을 경계하는 차원을 넘어 중국 배드민턴 체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면서 대진 추첨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미 야마구치 아카네가 한 차례 맞붙은 안세영이 불과 9시간 뒤 같은 상대를 준결승에서 다시 만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두고 중국 선수의 결승행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체력을 소모하도록 만든 구조라는 분석까지 내놓으며 경기 운영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략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안세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별리그 3차전에서 21로 역전승을 거둔 데 이어 중승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예고하며 중국 측의 계획이 사실상 무의로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71승 4패, 시즌 승률 98%가 보여주듯 지금의 안세영은 단순한 강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수준의 절대적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말하는 우려는 결국 한 한국 선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중국이 더 이상 여자 단식을 주도할 수 없다는 구조적 공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월드 투어 파이널스에서 벌어진 대진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일반 대회와 달리 조 1위와 조 2위가 다시 맞붙을 수 있는 독특한 추첨 방식이 적용되는 대회긴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조별리그에서 아아칸의 야마구치와 경기를 치른 지 불과 9시간 만에 다시 중열3에서 그녀와 재대결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대진 추첨이 중국 홈에서 진행됐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중국 팬들과 언론조차 이번을 두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중국 배드민턴의 전략적 목적이 안세영의 체력을 최대한 소모시키고 자국 선수들의 결승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루에 2차례나 일본과 한국의 체력 소모전을 유도함으로써 야마구치의 힘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안세영까지 지치게 만들어 결국 왕주에 또는 한해이대 결승행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의도했던 전략적 구상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조별리그 3차전에서 안세영은 첫 게임을 14대 21로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두 번째 게임에서 21대 5라는 압도적 스코어를 만들어내며 경기의 주도권을 단번에 가져왔고 마지막 게임에서도 21대 14로 승리하며 침착하게 역전승을 완성했다. 특히 21대 5로 끝난 두 번째 게임은 중국이 노렸던 체력 소모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체력전으로 몰아가려는 야마구치의 의도와 중국의 설계는 전혀 통하지 않았고 안세영은 체력 부담을 최소화하며 전술적 조정과 페이스 변화만으로 경기를 장악했다. 이어 열린 중열승에서는 상황이 더욱 분명해졌다. 야마구치는 장기전으로 승부를 끌고 가려는 특유의 운영을 체력전으로 몰아가려는 야마구치의 의도와 중국의 설계는 전혀 통하지 않았고 안세영은 체력 부담을 최소화하며 전술적 조정과 페이스 변화만으로 경기를 장악했다. 이어 열린 중열승에서는 상황이 더욱 분명해졌다. 야마구치는 장기전으로 승부를 끌고 가려는 특유의 운영을 시도했지만 안세영은 랠리의 길이와 템포를 주도적으로 조절하며 상대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했다. 경기 중반 이후에는 야마구치가 오히려 체력적으로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였고 안세영의 경기는 점점 더 안정적으로 흐너져 갔다. 체력전이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승부가 갈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 언론 역시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 매체들은 계획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안세영의 현재 승률은 정상적인 대비만으로는 상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중국 대표팀이 대응할 전술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분석까지 등장했다. 결국 중국이 복잡하게 설계한 구도가 오히려 안세영의 압도적인 실력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현지 반응의 공통된 분위기다. 중국 언론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지점은 안세영이 기존의 경기 시스템이나 외부 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첫째로 대진 추첨이라는 변수는 보통 선수들의 흐름과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안세영은 매 경기 다른 패턴과 상대 유형이 주어져도 스스로 전술을 조정하며 주도권을 되찾는 능력을 보여왔다. 조별리그와 토너먼트가 하루 사이에 이어지는 일정도 흔히 체력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녀는 이를 오히려 경기 운영 능력으로 상쇄해버렸다. 둘째로 홈 어드밴티지 역시 무력화됐다. 중국 선수들은 익숙한 환경과 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타고 상대 선수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안세영은 관중 분위기나 코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침착하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중국 언론이 이를 두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수라고 평가할 정도다. 셋째로 중국이 가장 자신 있었던 체력전, 유도 전력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야마구치를 하루 2번 붙이는 대진을 통해 체력 소진을 노렸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안세영이 오히려 상대보다 더 빠른 회복력과 페이스 조절 능력을 보이며 장기전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체력전으로 흘러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은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힌다. 넷째로 전술 흔들기 역시 효과가 없었다. 중국과 일본 선수들은 초반에 강한 압박으로 안세영의 패턴을 깨려 했지만 그녀는 경기 중반부터 빠르게 흐름을 복구하며 전술적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악게임부터 페이스를 다시 장악하는 모습은 상대 전략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중국 언론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중국이 보유한 모든 통제 전략, 즉 환경, 체력, 대진, 전술 등 다양한 변수들이 안세영 앞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스템 자체로 흔들 수 없는 선수, 상황을 스스로 반전시키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중국 내에서는 더 이상 대응책이 없다는 자조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안세영이 보여주는 압도적 적응력과 안정성은 중국이 가장 불안해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중국이 계획했던 결승 전략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전력 구성 단계에서부터 발생했다. 가장 큰 타격은 천유페이의 불참이었다. 중국 여자 단식의 핵심이자 안정적인 에이스 카드였던 천페이가 빠지면서 중국 대표팀은 전략적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자연스럽게 왕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왕주인은 시즌 내내 안세영에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며 7경기 모두 패한 상태였다. 실력 차이가 명확한 상황에서 홈대회 결승에 중국 선수를 반드시 올려야 했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선수끼리 체력을 최대한 소모시키는 구조적 설계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조별리그와 중결승의 배치를 통해 야마구치와 안세영의 체력전이 반복되도록 하는 구도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략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나리오를 안세영의 경기력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체력 소모를 유도한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고 전술 흔들기나 경기 흐름 교환 같은 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중국이 애써 확보하려 했던 결승 구도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중국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 선수의 전성기를 넘어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매체는 이번 시즌의 중심축이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안세영이라는 분석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중국 배드민턴이 기존의 전략과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안세영을 제어할 수 없다는 불안과 위기감이 반영된 평가다. 안세영이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압도적인 승률은 중국 배드민턴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단일 시즌 11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우승 페이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성과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개인 기량의 상승을 넘어 국제 여자 단식 구도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 배드민턴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통적인 강세가 점점 약화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 선수들이 다양한 전술과 시스템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세영 앞에서 전략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